집값 급등한 경기도 국책연구원에서 과도한 거품을 경고했다. 예, 국토연구원 버블지수 조사했는데, 서울, 경기, 인천 모두 다 버블지수다. 특히 경기도가 많이 높네요. 예. 근데요, 이제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서울 전체, 경기 전체, 인천 전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평가하면은 안 돼요. 예. 그러니까 저도 통계 전문가잖아요. 제가 버블을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은 없어요. 물론 이제 제가 또 모델을 만들어서 버블 지수라고 해서 이것들을 조사할 수 있는데, 그렇게 안 합니다. 안 하고요. 저는 뭐 20년 동안 통계 분석을 한 게 제 일인데도 제 글에는 통계 분석이 거의 없죠. 그냥 빈도 분석만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통계 분석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악용할 수 있는 사실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버블 지수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이거 가지고 한번 그러면 이게 어떤 것들 때문에 이렇게 평가를 했을까를 봐야 되는데, 이게요,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이 개별성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단순히 전체 평균으로 하게 되면은 엉뚱한 결과들이 나오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어저께랑 오늘 팟빵에 제주도 직접 지난주에 워크숍 갔다 오고 지역 탐방 갔다 온 거 거의 풀로 다 올려드렸거든요. 한번 꼭 보세요. 자료도 있으니까. 여기 보시면 이 제주도죠. 지금 제주도가 67만 4천 명인데, 북쪽은 제주시고 남쪽은 서귀포시입니다. 그러니까 요만큼의 제주시가 아니고 요만큼의 서귀포시가 이걸 다 제주시입니다. 물론 이제 제주시에 동들이 다 몰려 있고 서귀포시에 다 동들이 몰려 있을 텐데, 지금 이 제주시가 압도적으로 비싼 게 맞고 서귀포시가 제주시보다는 좀 싼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또 뭐냐면요, 어떤 것들이 있냐면요, 이 제주시에 그 사람들이 제일 많이 살고 서귀포시는 많이 살긴 하지만 제주시보다는 거의 반도 안 살죠. 그러니까 이거 70%가 넘고 30%가 안 되니까. 근데 가격도 당연히 제주시가 비싸긴 한데, 개별 아파트로 보면요, 제주시에 있는 아파트보다 서귀포시에 있는 아파트가 더 비싼 아파트들이 몇 개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것들을 때문에, 그러면 보세요. 제주시가 월등히 크기 때문에 무조건 제주시가 다 비싸야 되고, 서귀포시는 제주시보다 반도 안 되기 때문에 제주시의 반값 정도 되는 게 맞나요? 그럼 서귀포시에서는 제주시보다 더 비싼 아파트가 나오면 안 되나요? 다른 문제죠, 그건. 예. 그러니까 이건 통계로 잡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지역 내 독특한 상황을 봐야 되는 것들이죠. 서귀포시에서 학교도 있고 학원가도 있고 생활 기반시설도 있고 혐오시설 없고 뭐 깔끔하고 잘 정돈된 지역은 제주시에서 뭐 술집 많고 그다음에 뭐 학원도 없고 학교도 없는 지역보다는 비싸도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서귀포시에서는 그쪽에 사람들 많이 살고 싶어 할 테니까, 제주시에서는 그 지역보다는 좀 다른 입지를 살고 싶어 할 테니까. 그러니까 이건 개별성으로 보시는 게 맞는 것들이지 평균으로 보게 되면은 엉뚱한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서울에서도 버블처럼 보이는 아파트가 있겠죠. 경기에서도 있을 것 같고요. 인천에서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맞나요? 근데 지금 어저께도 제가 한번 부동산 인사이트 칼럼으로 썼던 것들일 텐데, 강남구, 그러니까 서초구에 있는 레미안 원베일리하고요, 연천군에 있는 연천 웰사임을 비교해 드리는 게 나왔습니다. 연천 웰사임은 미분양이 났고요. 레미안 원베일리는 완판이 됐죠. 레미안 원베일리는 5,700만 원 정도 됐었고요. 연천 웰사임은 평당 800만 원이었습니다. 근데 연천은 평당 400만 원 시장이어서 800만 원이라는 가격은 뭐라 그럴까요? 조금 그 지역 내에서는 비싼 가격이었던 것들이었고요. 레미안 원베일리는 옆에가 1억짜리 아파트가 있기 때문에 이건 5천만 원이라는 가격은 싼 가격이었습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개별성으로 보셔야지 단순히 전체 평균, 서울 버블, 경기 버블, 인천 버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예. 지금 버블이라고 하는 지역 중에 버블이 아닌 지역이 가능성이 높고요. 여러분들이 버블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지역 중에 버블인 지역들이 있을 거예요. 왜? 여기는 투자자들이 순간적으로 몰리게 되면 버블이 생기기도 하거든요. 실수요가 없는 지역들. 그럼 이것들은 실제 이 안에서 실수요가 있는지 없는지 갖고 판단하셔야지, 전체 평균으로 서울은 다 버블이야, 경기도는 다 버블이야, 그렇게 판단하는 순간 여러분은 또 기회를 놓치게 되는 겁니다. 큰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단순히 전체 평균으로 분석하는 것들은 아예 보지 마시고요. 아무것도 좀 관여하지 마세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좋은 분석이 아닙니다. 특히 이런 부동산처럼 아파트처럼 개별성이 강한 입지, 지역성이 강하고 개별성이 강한 것들 같은 경우는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전국에 있는 226개 시군구 중에서요, 강남구가 평균이 제일 비싼 것들이지 강남구에 있는 모든 아파트가 제일 비싼 건 아닙니다. 강남구에는요, 아직도 평당 2천이 안 되는 아파트가 꽤 있고요. 10년 동안 시세가 하나도 안 오른 아파트도 꽤 있습니다. 그럼 그거는 뭐라고 평가하실 겁니까? 그 가격은 버블인가요? 저평가인가요? 저평가라고 할 수 있나요? 아니죠. 10년 동안 가격이 안 올랐으면은 사람들이 사고 싶지 않은 아파트로 보는 것들이 맞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그냥 존재만 하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세운상가 아파트, 뭐 서소문 아파트, 제가 가끔 예를 드는 아파트들, 그런 아파트는 시세가 안 올라가는 것들이거든요. 근데 거기는 저평가가 되냐고 할 수 있느냐? 상대적으로 싼 것이지, 그냥 절대로 가격이 싼 것이지 저평가는 아니거든요. 그러면은 아크릴리오파크는 지금 평당 1억이니까 고평가냐, 버블이냐? 아니죠. 거기 1억 주고 들어간 사람들이 실거주하고 있잖아요. 근데 팔 생각이 없어요,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게 1억에 샀는데 갑자기 뭐 폭락이 와서 평당 5천으로 하락을 한다고 하자고요. 그럼 1억에 산 사람이 그걸 팔까요? 실거주하고 있는데 다른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버블이라고 하는 것은요, 조심해서 해석하셔야 돼요. 조심해서. 이렇게 특히 전체 평균으로 하는 것들, 광역으로 평가하는 것들, 이거는 절대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쵸?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규제가 비이성적 시장을 부채질하고 있다. 체감할 만한 공급 대책이 안 보인다. 라고 하는 것들인데요. 지금 버블 여부는 판단이 쉽진 않지만 규제 휴유증으로 누적돼서 고평가가 돼 있다. 주택 기대 수준 높아진 만큼 민간 공급도 함께 들여야 인정을 한다. 안정이 된다라고 하는 것들인데, 제 말이 맞나 틀리나 보세요. 지난 1년 동안 강남구 구축들 아파트를 올라왔는지 한번 보세요. 그다음에 서초구에 있는 구축들 아파트 가격이 올라갔나 보세요. 그다음에 용산구에 있는 구축들 가격이 올라갔나 보세요. 생각보다 안 올랐습니다. 지금 올라간 건요, 신축만 올라갔어요. 신축만. 그리고 재건축 이슈가 있는 것들, 리모델링 이슈가 있는 것들만 올라갔거든요. 무슨 말씀이냐면요, 시장에서요 비싸면 안 사요. 아무리 좋은 입지를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것들에 대해서 뭐 버블이다 이런 것들 따지실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버블인 지역들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지역들은 언급 안 하겠습니다. 대부분 싼 지역들이에요. 싼 지역들입니다. 제가 봤을 때 거기가 그 정도면은 여기는 더 비싸야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럼 여기가 저평가냐? 그게 아니라 여기가 정점 가격인 거고 이쪽이 고평가가 된 것들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쪽이 더 좋은 입지고 좋은 상품입니다. 그러면 이건 당연히 이게 올라가거나 이게 내려가거나 할 거잖아요. 이게 버블로 평가하는 방법들이지, 원래 그냥 좋은 입지가 있어요. 좋은 입지가 있는데 싼 입지랑 비교하면서 이게 이거보다 많이 비싸니까 이게 버블이다? 이런 식으로 평가하면은 답이 안 나오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은요, 그냥 시장에 맡기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꾸준히 공급을 하는 겁니다. 정부에서는. 예, 꾸준히 공급을 하다 보면요, 언젠가는 안정이 되거든요. 그 인플레이션만큼만 올라가는 시장이 생길 겁니다. 지금 인플레이션만큼 올라가는 것들은 정상 시장이에요. 인플레이션보다 더 많이 올라가는 것들은 거품이 생길 수 있는 것들이죠. 근데 지금은 인플레이션만큼만 올라가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분리하셔서 볼 필요가 있다.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국형 버블 지수? 예. 근데 만약에 이런 식으로 버블 지수 만들 거면 하지 마세요. 이건 아무 의미 없어요. 이렇게 되는 거는. 이게 아파트 단지별로 평가해 주시는 게 맞죠. 이렇게 하는 것들은. 예, 이건 의미 없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서울 전반적인 평균으로 그렇다라고 했을 때는 이해가 되겠는데, 그냥 이렇게 되면 버블인 지역들이 많구나, 그 정도로 하는 것들이 많은데, 이것들 때문에 서울은 사면 안 된다? 그렇게 갈까봐 제가 걱정이 되는 겁니다. 그럼 또 기회를 또 놓치는 것들이거든요. 예. 아무튼, 예. 이거 여러분들만의 인사이트가 필요한 것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도 스마트 튜브 경제 아카데미 이렇게 매일 봐주시는 분들이나 멤버십 분들은 제가 매주 시황 특강을 해드리니까요, 버블인지 아닌지는 제가 판단해 드릴게요. 예. 약속 드리겠습니다. 제가 뭐 부동산을 제일 잘한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부동산을 뭐 다 알고 있다 그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라, 최소한 객관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매주 시황 특강을 해드립니다. 아마 화요일마다 올라올 텐데, 스마트 튜브 경제 아카데미 멤버십 구독하시면 제가 매주 이게 버블인지 아닌지 전국 뭐 한 170개 180개 시군구들 다 언급을 해드리니까, 그걸로 평가를 해드릴 테니까 어떻게 보면 저도 틀릴 수 있겠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스스로 의사결정하시는 데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버블의 기준들을 가지고 같이 한번 분석을 해보시죠. 같이 해보시자고요. 예,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